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봉보로 봉봉 봉봉봉 땡벌 딱 쏩니다.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이어서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찐이야 여보세요. 뚱커벨 찐이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왜 그러세요 갑자기? 아니 안 틀어주니까 자체 BGM으로 나갔죠. 땡벌 교수님 먼저 BGM 나가고 좀 이따 좀 내일부터 좀 틀어달라고 그러세요. 아닙니다. 김경래 PD님의 모든 걸 받아들입니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배 수장님. 요동치는 대권 구도입니다. 오늘 나온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 좀 먼저 좀 소개해 볼까요? 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6일, 27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누가 자기 대선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윤석열 후보 27.5%, 이재명 후보 25.5%, 두 후보 차이가 2%포인트 차이입니다.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후보는 직전 조사보다는 두 후보 모두 윤석열, 이재명 살짝 내려왔습니다. 이낙연 16%, 최재형 5.5%. 이낙연 후보와 최재형 후보는 직전 조사보다는 살짝 올라갔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세가 조금 잦아든 모양새인데 봉보로봉 교수님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윤 전 총장이 최근에 그러니까 저희가 2주 동안 4단계 하면서 윤 전 총장이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예. 본인이 혼자 그냥 중개소 부동산 중개소 찾아가고 식당 찾아가고 끝났는데 요즘 이제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산도 갔다 오고 TK도 갔다 오고 막 방문을 하잖아요. 광주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대면 접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부산 가서는 뭐 돼지국밥도 먹고 시장 가서 뭐 음식 먹는 먹방도 올리고 이러면서 횡보가 상당히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집중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사람들과 접촉면이 늘어나면서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결집을 조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락세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걸 좀 막았다고 봐요. 즉 직접 현장에 가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언론의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에 좀 실망했던 분들이 다시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 대안 부재이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1대1 가상 대결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보수 유권자들이 볼 때는 지지층들이 볼 때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흔들리고는 있지만 윤석열을 대체할 만한 인물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대안 인물로 떠오르는 분이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네. 감사원장인데 약진이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조사도 그렇지만 다른 조사에서는 거의 두 자릿수에 육박할 정도 이런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최재형 후보인데 최재형 후보는 말 그대로 세 가지 현상입니다. 대인차 현상. 예? 대인차. 그러니까 대인차? 예, 소인차 아니고 대인차인데 대는 대체. 윤석열 후보가 조금 흔들리면서 대구 경북 그리고 60대 이상 지지율을 끌어내면서 최재형 후보가 그래도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다음 인지도가 좀 부족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도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오히려 선제 공격 이른바 선빵을 날렸거든요. 누구에게? 윤석열 후보에게. 만나자. 먼저 좀 보자. 만납시다. 만나자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인지도를 높이는 주목도가 높아지거든요.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 마지막은 차별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캠프 또 윤석열 후보와 비교해 보면은 조용한 행보 또 하나는 개인적인 미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좀 의욕이 있다면 오히려 별로 의욕이 없는 최재형 후보의 경우에는 미담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소개하면서 서서히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이른바 대인차 효과.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시사평론을 하시면서 과외 받아요?
네? 이 대인차라는 얘기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힘든데 상당히 요즘 직간접적으로 김경래 PD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네, 충성. 자, 봉보로봉 교수님, 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실까요? 일단 뭐 약간 하락을 했는데 큰 폭은 아니고요. 뭐 이런 것 같아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실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2주 동안 상당히 좀 강한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했잖아요. 그런데 성과가 그렇게 많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게 또 비수도권에서 풍선 효과가 일어나면서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4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체. 이러다 보니 국민들이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대한 실망감이 어느 정도 작용했지 않았나 하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 민주당도 함께 동반하라 그랬는데 민주당은 최근에 경선 과정에서 이전 투구식으로 서로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상당히 좀 실망감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요인들이 아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약간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요. 자, 요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인터넷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 그 종로 한복판에 그 예. 벽화가 논란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뭐 먼저 짤막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줄리의 남자들이라는 뭐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줄리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을 이렇게 지칭하면서 뭐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또 본인이 직접 김건희 씨가 직접 본인이 또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했던 단어이지요. 그 내용이 담긴 벽화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그 종로에 있는 한 건물에 서점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네. 그 서점의 대표 되시는 분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벽화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벽화의 내용에 이제 그 지금 줄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이게 크기는 가로 15m고 세로 2.5m인데요. 내용 자체는 이제 한 여성의 얼굴 그림과 함께 줄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라는 글이 적혀 있고요. 그 벽화 옆에는 또 줄리의 남자들이란 문구와 함께 뭐 2000년대 암흑의 의사, 2005년 초의 회장, 2006년 암흑의 평검사, 2006년 양검사, 2007년 BM 대표, 2008년 김 아나운서, 2009년 윤서방 검사라고 적혀 있는 벽화입니다. 네, 뭐 청취자분들도 인터넷 사진을 네, 다 통해서 보셨을 보실 거예요. 네. 네. 벽화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큽니다. 네. 네. 그때 이제 오늘 보니까 그 벽화를 못 보게 네. 차량으로 또 가리는 그런 네. 또 그런 사진을 일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당분간 또 계속 또 화제가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아까 봉보로운 교수님한테만 땡벌 노래 비지 틀어두고 그랬더니 배 네. 수장이 너무 서운해하는데 네. 청취자께서 이렇게 위로 문자를 보냈어요. 배종찬 소장도 서운해하지 말고 닉네임 하나 지으세요. 네. 그러면 똑같이 좋은 땡벌처럼 곤충으로. 봉 교수님이 땡벌이니까 말벌 어때요? 이렇게 하셨네. 말벌 좋은데요. 말벌 좋아요? 네네. 배 말벌로 하겠습니다. 대말벌. 네, 두 번째 쇼미더뉴스. 언론 개혁의 첫걸음인가 언론 재갈법인가. 네. 참 이게 저도 예. 기자 출신이긴 합니다만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좀 어려운 대목들이 많더라고요. 먼저 전문가시니까 예. 소개를 좀 해주세요. 크게 두 가지 쟁점은 두 가지인데 두 하나는 가지. 뭐냐면 예. 언론중재법의 개정을 통해서 가짜 뉴스 소위 허위 조작 정보를 통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걸 이제 보상받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그 손해액을 피해를 당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리게 한다. 그리고 최소 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금액은 그러니까 벌금의 최소 금액이 있고요. 최대 금액이 있는데요. 예. 최소 금액은 10,000분의 1 매출액에 그 언론사 매출액의 10,000분의 1이고요. 최대는 1,000분의 1.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산정이 안 되면 1억을 최대로 해서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법안이 지금 개정돼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쟁점이 되는 것은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잘못된 보도 하잖아요. 그러면 정정 보도를 내게 돼 있습니다. 예.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를 하게 되면 근데 원래 냈던 지명과 다르게 저기 구석이나 아니면 저 뒷면이나 크기 사이즈를 적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걸 동일하게 예를 들면 이면의 기사가 나갔는데 신문 같은 경우에 그러면 동일하게 이면에 같은 크기로 정정 보도를 내게 하는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게 크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예. 근데 5배다 최고 5배다 이게 한 뭐에 5배예요? 그러니까 피해액의 5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예. 어떤 기사의 피해자예요. 예.
그러면 뭐 제가 무슨 공장하는 사람도 아닌데 제품 값도 없는 거고 그렇죠. 뭐에 5배다 이 최초 근거가 뭘로 봐야 되는 그러니까 그 거예요? 근거는 구체적으로 법안은 들어있지 않고요. 피해액의 5배까지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잘못된 보도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는 어느 정도 산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판매를 못한 금액, 공장을 돌리지 못한 피해액 이런 것들이 산정이 가능하지만 개인 뭐 예를 들면 체육관 그처럼 개인이 피해를 당했을 때는 이건 명예 이미지와 관련된 문제이고 그다음에 정신적 피해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피해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피해 산정을 하게 되면 재판에 가서 법원에서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변호사나 검사가 이제 다투면서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들을 만들 텐데 이게 명확하게 눈에 보이게 또는 쉽게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피해액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산정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을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업이나 단체는 명확하게 명문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피해는 문제가 없지만 개인과 관련돼서 이미지나 아니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그 부분을 하기에는 법원을 가서 조정받는 방법밖에 다른 재판 방법이 과정에서 없습니다. 이제 예. 조정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배 수장님 민주당의 이제 강행 처리 소위 이제 통과했단 말이에요. 네. 반발이 이제 거세요. 야당 입장은 뭐예요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나 신규 언론사를 설립하고 선택은 국민이 한다는 취지로 언론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폈다면서 다양성에 기반한 언론 검증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언론중재법을 하는 경우에는 이건 말 그대로 이 보수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언론중재법을 또 기준으로 해서 여야 대치 국면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의당도 좀 반발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정의당도 최근 들어서는 뭐 최근은 언제 시점이라고 정확히 기준을 잡기는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또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인데 정의당에서는 언론중재법이 소송 남발로 언론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다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정의당의 이동영 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가졌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 노조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던데 어떤 내용으로 했어요? 언론 노조도 전체적으로 반대해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다만 이제 법을 추진하는 그 가짜 뉴스라고 우리 얘기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규제를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번에 이제 언론중재법의 개정안은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는 이거를 이제 기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기자한테라기보다는 언론사의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많이 취재한 기자나 데스크나 뭐 언론사 사장이나 하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돼. 근데 언론사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기자 개인에게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구상권 청구 자체가 이제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면 돈과 힘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힘 없는 사람들이 과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또 재판까지 가고 이런 것까지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언론중재법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언론사들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존 언론사들이야. 레거시 미디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네. 인터넷이나 유튜브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런 명예훼손을 하거나 가짜뉴스 퍼뜨린 것은 여기 규제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신문 방송, IPTV, 그다음에 케이블 텔레비전 이런 방송사들만 이런 언론사들만 규제의 대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역차별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노조에서 조금 전에 최 교수님께서 소개해 준 대로 이 힘 있는 사람만 악용할 여지가 있다.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언론 중재법이. 예. 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론 중재법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회의든 아니면 또 그 상임위든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더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언론 중재법 개정은 동의합니다.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허위 저작 정보, 그러니까 우리 가짜 뉴스로 보통 얘기하는 허위로 조작된 정보를 보도하고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된 그 일러스트 기억나시죠? 그렇죠.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잖아요. 그게 한두 번 사용된 게 아니고 여러 번 그런 사진이 그런 일러스트가 한 언론사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데도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않습니다. 변화 안 하고 사과도 안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언론중재법을 바꿔서라도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한 언론사가 책임지게 만드는 건 필요하다. 그래야 이런 그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쇼미더 뉴스 뭡니까? 올림픽 소식입니다. 우리 선수들 힘내라 힘. 자, 올림픽이 이제 중반전으로 서서히 접어들고 있는데 네. 기분 좋게 올림픽 소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고. 두 분 어제 축구 봤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6대0. 대단합니다 어제. 온두라스 선수들이 또 전반전에 또 한 명이 또 퇴장당하고 네. 황의조 선수가 또 해트트릭도 기록하고 그랬는데 좋았어요 아주. 황의조 선수가 중요합니다. 오늘 중요합니까? 네네. 밑줄 몇 개 쳐요? 3개? 어떻게 하셨어요? 해트트릭 했다고. 그러니까요. 정답이 새 나갔네요. 황의조 중요하다. 예. 그리고 8강에서는 멕시코하고 이제 붙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승부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예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대1. 3대1. 네네. 그러니까 3대1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당연히. 황의조, 김진야, 이강인 한 골씩. 거기까지. 네, 멕시코는 골키퍼가 골을 넣을 겁니다. 오초아 선수. 에이, 하여튼 뭐 이길 것이다. 봉보로봉 교수님. 저도 이길 거로 봅니다. 네. 뭐 저는 무리하게 점수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배종찬 소장처럼 이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어요. 뭐 시사평론하는 분한테 스포츠 전망까지 하는 건 정말 죄송하네요. 스포츠 중요하죠. 어제 또 우리 펜싱 어벤져스 팀 남자 단체 금메달 땄어요. 너무 대단했습니다. 삽으로 단체전이었는데 우리가 지난 올림픽 바로 직전 올림픽에는 리우 올림픽. 네네 삽으로 종목이 포함이 안 됐는데 정말 이 4명의 전사들 김정환, 구본길, 오상욱 그리고 김준호까지 정말 대단했습니다. 올림픽 2연패를 이끌어냈는데 이 45대 26 이탈리아를 압도적으로 이탈리아도 펜싱 강국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펜싱 종목은 이 청취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종목이 순환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 올림픽에는 이제 포함이 안 됐는데 우리가 그 이전의 올림픽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따냈고 이번에도 또 2연패를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어제 이태리하고의 결승전보다는 남자 네. 단체 우승에는 그 준결승전에서 독일 팀하고 그거는 진짜 아주 막상막하로 하다가 접전이었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결승에 올라갔는데 오늘 황선우 선수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전 11시 반에 이제 결승전 딱 8명이 나와가지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금메달까지는 뭐하고 내심 동메달까지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깝게 이제 5위로 들어왔습니다만은 65년 만에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65년 결승전에 올라갔다는 대단한 거 거예요. 아닙니까? 대단한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순양이 있었잖아요. 네. 순양이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100m 경기 자유형 100m에서는 65년 만에 올라간 거예요. 순양 선수는 100m 결승을 아예 못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이 황선우 선수를 제2의 박태환 마린보이라고 예. 그러는데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인가요? 저 왜 처음 박태환 선수가 네. 대표로 이제 나갔다가 실격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었죠. 이 부저소리와 함께 물속에 입수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들어가지고 실격패. 근데 똑같은 비슷한 나이인데 황선우 선수는 요번에 가가지고 65년 만에 아시아인 최초로 예. 100m 결승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예. 쾌거를 이뤘다는 점에서 다음 올림픽이 이제 3년 뒤 프랑스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앞으로 3년 뒤에는 정말 그럼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니 그리고 네. 세계 5등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대단한 엄청난 거죠. 거죠. 네. 엄청난. 이게 1등하고 0.80초 차이예요. 1초 차이가 아니고 0.80. 47점 몇 초, 네. 80 이렇게 대단한 나와요. 겁니다. 이건. 우리는 몇십 분씩 지각도 하는데 대단한 거죠. 예? 아니 자격지심이 있으세요? 아니. 아니 배 소장님 뭐 수영 얘기하는데 수영 잘 하시죠? 개헤엄이죠. 그래요. 자, 두 분 우리
선수들 위해서 응원 한 마디씩 네. 한번 해보자고요. 뻔한 거 말고 네. 재밌고 임팩트 있게. 저는 그냥 코코로 이렇게 이행시로 가겠습니다. 코코. 코, 네. 코로나는 극복하고 코. 코리아 올림픽 완성 화이팅 허리케인. 거기다 허리케인까지 넣어줬네. 네. 감사합니다. 아 사탕이 다 떨어졌네. 네. 이 팀에 예산이 없나요? 네, 없어요. 네. 자 최진봉 교수님도. 예, 저는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Don't worry the color of your medal. Do your best. That's enough. 아 좋은 이야기인데요. 도널이 뭐 거기는 알겠는데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메달의 색깔은 컬러 상관없이. 메달이라 그랬고요. 메달의 색깔에 걱정 그거에 신경 쓰지 마라. 예. 그리고 최선을 다해라. 아 That's enough. 그걸로 충분하다. 제가 그런 공 격려의 잉글리시 말씀드렸습니다. 아카데미네요. 네. 그리고 저 여기까지 하고 하나만 좀 사소한 얘기인데 아까 저 배종찬 소장 펜싱 종목 이야기하면서 네. 사브로라고 했어요? 네. 사브르 아니에요? 사브르. 아니 제가 그 아니 청취자 문자 왔어요. 항의 문자. 과자를 좋아해가지고. 그렇지 과자 이름이네. 네. 사브르. 근데 사브르가 불어겠죠? 불어? 이게 뭔 뜻인지 혹시 그러니까 아세요? 잘 모릅니다. 저기 좀 배종찬 소장한테 배 소장님이 내일 좀 찾아가지고 이게 뭘 사달라는 거죠? 삽으로. 여보세요. 자, 유튜브로 김재승 청취자께서 5대 0으로 이긴다 이렇게 와. 이야기했습니다. 자,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